일단은 우리 교재에 엑셀을 실행하시고요. 열개에서 교재는 17페이지입니다. 찾아보기. 시로 하셔가지고요. 우리 어떻게 복사해놨던 2024 카마일도 엑셀 작업 파일. 그 다음에 여러분들 1장 출제 유형 02 폴더 가셔가지고요. 출제 유형 02 문제를 내시면 됩니다. 자, 조건부 서식은 어떤 기능이냐면 수식으로 작성한 조건이 만족할 경우. 자동으로 해당 행위 전체에 넣을 수도 있고 열 전체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럼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경우는 서식이 자동으로 해제됩니다. 근데 시험에서 여러분들 행 전체는 아래 방향으로 서식 넣는 거고요. 열 전체는 여러분들 오른쪽 방향 넣는 거거든요. 근데 시험에서는 아래 방향인 행 전체 넣는 문제가 95%, 열 전체는 한 5%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5%밖에 안 되니까 야 빼자 라고 공부하시면 이게 여러분에 나오는 거죠. 완전 머피 법칙입니다. 그래서 다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5%안 나오 뭐 이거 나오겠나 싶은데 나옵니다. 꼭 이런 것도 내한테 걸리거든요. 그래서 다 아셔야 돼요. 이거는 책이 없지만은 제가 나중에 어떤 건지 뭐 예전 한 개 만들어서 해볼 거고요. 저는 책 보시면 일단은 조건이 뭐냐면 취득일자 중 요일이 토요일까지가 조건 1이고요. 이거나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나가 나오면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OR 관계입니다. OR. OR. 그래서 OR은 어떤 말이 나오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보고 필터를 했지 않습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조건부 서식은 이제 함수를 써야 되는데 서식에서 수식으로 작성 시 우리가 첫 번째 이면서 그다음에 이면서 이고 모두 연속 범위인 관계, 조건과 조건의 관계가 연속은 이상 이하가 있고요. 이상 미만이 있죠. 뭐 20 이상 30 이하, 20 이상 30 미만 다 연속범위입니다. 이런 경우는 동시만족이거든요. 동시만족하는 게 엔드 관계랍니다. 엔드 관계인 경우는 엔드 함수를 사용하셔야 돼요. 동시만족. 두 번째는 여러분들 떤 말이 오냐면 조건과 조건의 연결고리가 이거나 또는 뭐뭐와로 연결되는 관계는요. 여러분들 동시만족이 아니고 한 가지만 만족해도 돼요. 한 가지만 만족이면 한 가지만 트루값이 나온다면 이 OR 관계거든요. 그럴 때는 OR 함수를 쓰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엔드 함수 사용법이 조건이 보통 두 개 이상 나오는데 엔드 쓰고 조건이 두 개라면 조건 1, 조건 2 이런 식으로 넣어줘. 그리고 OR이면 함수만 바뀌는 경우죠. OR 함수 넣고 여러분들 조건 1과 조건 2를 OR 관계라고 보면 돼요. 이렇게 바뀌게 돼요. 근데 AND나 OR 함수는 여러분들 인수가 조건식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왜? 논리적 검사만 합니다. AND와 OR을. 그래서 이 순서를 어떻게 넣는지만 잘 이해하면 돼요. 자, 그래서 순서는 문제 속에서 한번 대입해 보도록 하고요. 그 전에 여러분들, 문제 파악할 때 조건부 서식 1은요, 요거는 밑에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요건 따로 제가 위에 놔놓고. 그러면 여기서, 일단은 요거 첫 번째 행 전체에 대해서 서식을 지정하는 부분인 이유가 지금 조건이 두 개거든요. 취득 일자 요일 중에 토요일 조건 1이고 이건하고요. 5할 관계입니다. 일요일이 조건입니다. 그 조건을 한 개라도 만족한다면 행 전체에 대하여 서식을 할 건데 굵은 그림 꼴 넣을 거고 글꼴색은 빨간색 넣을 거예요. 이 서식인데요. 행 전체라는 것은 밑으로 서식을 넣는 문제입니다. 근데 조건부 서식은요, 우리가
주소를 지정하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조건부 서식창에서는 서식창 안에서죠. 서식창 안에서 수식 작성을 위해서 여러분들 셀 주소를 지정하면 기본적 주소 형식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주소 형식이 뭐가 나오냐면 절대 참조로 지정되거든요. 그러면 행도 고정, 열도 고정입니다. 두 가지가 고정이 되는 형태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 절대 참조, 상대 참조에 대해서 설명은 드린 적이 있죠. 어저께. 그래서 잠시 생략은 둘 다 고정이거든요. 근데 행 부분으로 행 전체에 대해서 서식 넣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아래 방향이 행 방향입니다. 아래 방향으로 조건을 검사를 수행해야 돼요. 밑으로. 거기 행 방향입니다. 행 방향. 아래 방향이. 근데 주소에서 행이 고정되어 있으면 행 방향입니다. 그러면 행이 고정되어 있는 자체로 진행을 해버리면 여러분들 참, 행 부분이 고정을 만약에 해제하지 않으면 아래 방향으로 검사할 수가 없어요. 아래로 검사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행은 고정 해제를 해줘야 돼요. 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경우죠. 만약 예를 들어서 내가 학과가 경영학과인 데이터에 대해서 요 조건을 만족하면 해당 행 전체, 경영학과 입력된 3행 전체가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어. 근데 만약에 우리가 요 주소를 딱 찍으면 조건 서식에서 일반적인 워커시트에서는 어떻게 찍히냐면 그냥 찍으면 이게 상대 참조를 지키잖아요. 근데 조건 서식은 이렇게 절대로 지켜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열도 고정, 행도 고정이 되거든요. 그 문제가 되는 것은 요것을 검사하고 엑셀이 내려가면서 야도 검사하면서 조건을 만족하면 해당 행 전체가 색깔이 쫙 다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야를 탁 막아놔버리면 이것처럼 어디에 삼행을 안 풀어주면 엑셀이 요렇게 내려갈래도 내려가지 못해. 부딪히죠. 그럼 사용자가 어디 움직이지 마. 그거 있어. 그것만 검사해. 그런 명령이거든. 엑셀만 검사하고 빠져나와. 그럼 이 행은 사실 경영학과란다면 이 조건을 만족을 하거든요. 맞으니까. 그럼 투료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결과로 여러분 색깔을 싹 다 넣어버려요. 이 경제학과는 색깔이 안 들어가야 되죠. 그런데 확 다 들어간다. 그럼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밑으로 행방향으로 검사하기 위해서는 요 행 부분, 고정된 부분을 해제하기 위해서 F4키를 두 번 눌려볼까요? 그러면 열만 고정된 주소가 되거든요. 행은 풀렸어요. 그러면 엑셀이 풀어놨구나. 이제 검사해 줄게. 내려 검사하고 싶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아래 방향으로 조건을 검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 부분 고정을 해줘야 됩니다. 행 부분만 고정을 해제를 합니다. 그래서 F4키를 여러분들 두 번 눌리면 됩니다. 두 번 눌리면 행 고정 해제입니다. 그걸 안 하면 검사가 안 되기 때문에 불가능해요. 그죠? 풀어주는 이유는 이겁니다. 잠깐만, 요거부터 알고 가야 되거든요. 그 전제가 뭡니까? 행전체는 있어요. 열 전체는 열만 풀어줘야 됩니다. 거꾸로. 지금은 행 부분만 고정해줘야 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고. 두 번째는 함수 사용할 때 열 방향으로 지정하는 경우도 행 부분 고정해줍니다. 왜? 열 부분으로 이렇게 뭐 평균을 구한다면 이거 검사하고 또 내려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도 열 방향으로 잡는 범위는 똑같이 주소처럼 행고정이 됩니다. 내려오면서 이렇게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것을 아시고 내려와서 함수 정리를 해주면 위커드 함수를 있죠. 위커드 함수는 여러분들 셀 주소 콤마 옵션이거든요. 프린트볼 드렸던 거 다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함수는 2급 함수예요. 야는 날짜 데이터에서 요일 번호를 구하는 함수입니다. 이거는 날짜 데이터 주소 찍는 겁니다. 근데 옵션이 있거든요. 옵션.
옵션은 1 또는 생략하면 일요일은 무조건 1번이 나오고 정해져 있는 거예요. 토요일은 딱 7번이 나옵니다. 1, 월, 화, 수, 목, 금, 토. 옵션 값에 2가 들어가면 월요일 1번, 일요일이 7번이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3을 넣으면 월요일 0번, 일요일 6번이 나오고. 그럼 이것은 암기를 해줘야 되는데 내가 갑자기 시험장에서 기억이 안 난다. 그런 경우는 뭐 시트에서 위크데이를 한 개 딱 넣어놓고 주소 아무거나 찍어놓고 콤마 찍으면 나옵니까? 이렇게 보고 힌트를 받아. 헷갈리면. 야, 옵션 값 1, 2, 3이거든요. 그래서 일요일은 1번, 월요일 1번, 월요일 0번 이렇게 나오죠. 이거 하고 힌트를 바꿔야 돼.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책 보면 조건 1과 조건 2는 토요일이냐, 일요일이냐, 그것을 한 개 만족해도 서식 넣어라.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나이 때문에 OR 관계. 그러면 OR 쓰고 조건 1에 함수가 들어갈 거거든요. 취득 일자 주소 찍고 위크돼 있어가지고 이 날짜에서 토요일, 일요일을 검사할 때 옵션 값은 뭐 넣어야 됩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아무거나 해도 돼요. 그 대신 번호가 달라지죠. 그럼 여러분들 옵션 값 우리가 생략한다. 생략 1을 넣는다 합시다. 그러면 일요일 1번이고 토요일은 7번이 나오거든요. 그럼 여러분 옵션 값을 안 넣어도 똑같아요. 우리 안 넣겠습니다. 책은 이렇게 넣어놨지만 이게 안 넣어도 관계없어요. 그러면 위크데이 쓰고 취득일자 주소 찍고 F4키 두 번입니다. 그러면 옵션 값을 안 넣거나 1을 넣으면 일요일이 무조건 1번이거든요. 토요일은 7번 맞죠? 그럼 여기에 요일번을 구했는데 이 값이 7과 같다면 이 요일은 토요일이다 이거죠. 왜? 위크데이 수순이. 음. 또는 야를 복사해서 갖다 붙여가지고 여기 넣을 거거든요. 그러면 7을 1로 바꾸면 1이 일요일이거든요. 옵션 값이 없다면 1 또는 생략이면. 그러면 이렇게 두 개를 OR로 작성하면 돼요. 그러면 그게 너네서 OR 넣고 조건 1과 조건 1을 넣을 때 이런 식으로 열리는 거죠. 옵션 값을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됩니다. 이를 생략해서 넣을게요. 그러면 야가 조건 1이고 야가 조건 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이 순서를 뭔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하는 분들은요. 우리가 조건 입력법거든요. 기본이 셀 주소, 비교현상자, 비교값이 있고요. 기본 형태고. 1급에서는 함수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함수를 대입해서 이게 결과값이 나올 거 아닙니까? 결과값하고 비교하는 거죠. 누구하고 비교값하고. 비교값 넣을 때 여러분들 숫자는 그냥 치면 되고 문자는 반드시 쌍따옴을 묶어야 돼요. 이게 원칙입니다. 이거는 룰이라고 보면 돼요. 엑셀에서. 숫자는 쌍따옴 치면 안 돼요. 문자 쌍따옴. 그럼 지금은 이런 패턴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에 함수가 들어가고 비교 연산자 들어가고 비교값 숫자를 넣었죠? 7은 숫자니까 쌍따옴을 치면 안 되죠. 이 순서가 조건 입력 순서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이제 작업을 진행하느냐. 조건 서식 작업 순서를 알려드리면요. 제일 처음에 데이터 범위를 먼저 잡아야 돼요. 근데 책 보면 범위가 나와 있거든요. A3부터 F28을 잡아냈죠. 그걸 잡고 들어가요. 근데 제목행은 절대 범위로 잡으면 안 됩니다. 왜? 제목행이 뭐냐면 올라가서 여러분들 이게 제목행이거든요. 이거 지금 잡아라 말도 아니고 A3부터 잡아라 적혀 있거든요. 근데 시험장 가면 왜 이것을 알면서 틀리냐면요. 1번 문제가 시험장 가면 고급 필터 문제거든요. 고급 필터는 머릿속에 우리가 어저께 이거 있잖아요. 데이터 탭 가서 고급을 딱 눌렸을 때 이 범위가 이렇게 다 잡혔잖아. 여기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야. 2번 풀 때. 그래서 습관적으로 또 이렇게 잡아. 이렇게. 이런 경우가 웃음 많거든요, 보기보다. 에이, 나는 안 그렇게 했지. 본인이 이렇게 합니다. 시험장가. 지금도 그렇게 한 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나중에. 제 목회는 절대 잡지 않습니다. A3부터 한번 잡아볼까요? F28까지 잡고, 이게 1번. 데이터 범위를 잡니다. 그리고 2번은 여러분들 홈 탭에 가서
스타일 그룹에 들어가는 경로입니다. 조건부 서식이라는 메뉴를 클릭할 거예요. 그리고 클릭하면 세규칙 메뉴, 이게 여러 가지 메뉴가 많이 나오거든요. 세규칙 메뉴를 클릭할 겁니다. 그럼 이 눌리는 이유가 여러분들 문제 보면 규칙 유형은 수식을 쓰랬거든요. 규칙 유형 창에서 이 알을 선택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거 눌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조건을 입력 박스 안에 수식을 입력할 거고요. 수식 입력이 끝나면 여러분들 바로 밑에 서식 버튼이 있거든요. 이거 눌러서 서식을 넣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는 이유가 서식 완료 확인 버튼이고요. 한 번 더 확인 버튼 누르는 거는 조건부 서식 완료 확인 버튼.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면 범위를 잡았다면 여러분들 저 위에 보면 여러분들 홈 탭에 가서 스타일 그룹에 조건부 서식이 있습니다. 야를 클릭. 그리고 이 안에 보면 새 규칙이 있습니다. 밑에 세 번째 거. 새 규칙을 클릭하시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규칙 유형 선택한 창에서 마지막 규칙, 수식을 사용하여 이걸 써야 돼. 왜? 쓰레기 때문에. 수식으로 작성해라. 그 말이죠. 선택하면 아무것도 깔끔합니다. 요 입력 박스 안에 컷을 딱 두고 뭘 넣을 거냐면 여러분들 이것을 넣을 거예요. 요거 올라가서 이 부분을 넣을 거거든요. 이것을 이제 어디 넣을 거냐면 요게 넣을 거예요. 좀 글자로만 되어 있지만 그럴 때 조심할 거 취득 일자 셀 주소 지정 후에 반드시 행보정을 배제한다. 요것이 중요해요. F4키를 두 번 눌러주면 됩니다. 이것을 안 하시거든요, 시험장관. 행고정은 풀어줘야 돼요. 왜? 검사하기 위해서. 그러면 면에서 OR 하시고요. 갈로 열고 weekday 함수 쓰고 갈로 열고 취득 일자 주소 찍을 때 여러분들 뭘 찍느냐면 자 옆에 가서 제가 여기에 필드명 찍으면 안 되고 날짜 데이터 주시가 되죠. 그래서 F3. 지금 날짜 아닌데요. 날짜 맞아요. 얘가 사실은 형식을 넣어놨기 때문에 이게 나오는 거. 원래는 목요일쳐 입력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데이터 처음 주소부터 검사해야 돼요. 야를 찍으면 F3을 찍으면 절대 참조가 될 거거든요. 그럼 제가 잠시 OR이니까 같이 한번 해보면 OR 넣고 제가 위커드에 있었어요. 위커드. 그럼 주소 찍어볼까요? 그러면 F3을 찍으면 절대 참조가 되거든요. 달러 F, 달러 3이 돼요. F4키를 두 번, 한 번, 두 번 누르면 달러 F3이 되죠. 그 옵션값 콤마 1을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똑같습니다. 갈라가. 자, 그러면 옵션 값을 생략했을 경우는 1을 넣을 경우는 일요일이 1번이고 토요일이 7번이거든요. 우리 일요일부터 토요일부터 검사해 볼까요? 그럼 이꼴 토요일은 7번이 나오죠. 일요일 1번이니까. 이꼴 7, 토요일이냐? 그 말입니다. 콤마. 두 번째 조건은 위크데이 여러분들 요거부터 7까지 복사하셔가지고 또 칠 필요 없고요. 복사해서 콤마 뒤에 갖다 붙이고 7을 1로 바꾸면 일요일이죠. 갈로 닫고 5월 가로가 닫힌 거예요. 그러면 식으로는 요겁니다. 그럼 했던 거 보시고 이 식이 맞는지 확인하면 되겠죠. 요렇게 됩니다. 저라면 야가 조건일 콤마를 넣어놓은 게 없고 안 넣어놓은 게 없습니다. 야가 조건이 F3 찍었을 때 행고정 해졌는지 보시면 되죠. 자, 잘 됐으면 여러분들 다음 매뉴얼 서식 버튼 눌려서 서식 넣으러 갑시다. 이거 잘 됐다면. 그 밑에 보면 서식 버튼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글꼴 탭부터 인식하거든요. 그 문제 봤더만은 글꼴 스타일은 굵은 기울인 꼴이죠. 굵은 기울인 꼴 선택하고 그 다음에 글꼴 색은 빨강이죠. 색 자동돼 있는 부분을
눌려가지고 빨간색은 표준색에서 왼쪽에서 두 번째 겁니다. 빼가 빨간 색깔이에요. 자, 그러면 클릭했습니다. 기울인 꼴 굵은 빨간색 넣었습니다. 확인. 마지막 확인 눌렸더만 색깔 들어가네. 여러분들 5행, 6행, 7행, 8행 그게 바로 뭐냐면 여기 보면 토 일요일만 들어갔을 거예요. 밑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행선 5, 6, 7, 8, 그 다음에 14, 15, 그 다음에 26 하면 잘 됐네. 여기까지 안 된 거 있으면 말씀하시면. 조건부 서식을 실패했어요. 그럼 뭐 실패했다고 계속 넣으면 빵점이에요. 왜냐하면 규칙은 몇 개 존재 책 보시면 두 번째 한 개의 규칙으로만 작성하셔야 되겠죠? 규칙 계속 넣으면 규칙이 증가되겠죠? 어떨 결에 한 개가 막 맞아떨어져서 나왔다 칩시다. 그래도 0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범위를 잘못 잡을 수도 있고, 수식을 잘못 입력할 수도 있고, 세 번째는 서식을 잘못 넣을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실패 원인은 이 세 가지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제목행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나 다른 범위를 잡을 경우도 범위가 잘못된 거거든요. 수식은 주로 행전체에 대해서 서식 넣는 건데 행고정을 하지 않은 경우. 세 번째는 서식은 뭐 우리가 서식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으니까 죠 잘못 지정했거나 아예 지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요 세 가지가 어떤 실패의 원인이 주로 될 수가 있는데요. 이럴 때 규칙을 편집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표 안에 셀 포인트를 두고 조건부 서식 메뉴 가서 규칙 관리라는 메뉴를 클릭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한번 해볼까요? 잘못됐다고 치고 표 안에 두고 조건부 서식 가서 여러분들 규칙 관리를 외울까요? 규칙이 한 개만 있어야 되죠. 그죠? 그러면 일단은 규칙이 여러 개 돼 있는 경우는 쓸데없는 규칙을 선택해서 규칙 지우세요. 삭제. 그거는 부분적으로 지우는 거고. 이렇게 잘못된 규칙을 선택해서 지우시면 되고. 자, 여기서 이제 범위가 잘못됐다면 적용 대상 밑에 여기 현재 잡혀 있는 범위거든요. 얘를 한번 클릭하시면 잡혀 있는 범위가 점수로 나옵니다. 맞으면 얘는 별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서식이나 수식을 잘못 넣었을 경우 아닙니까? 그러면 수식이나 서식을 잘못 넣었을 때는 규칙 편집이라는 버튼을 클릭해서 편집하러 가야 되는 거죠. 자, 바로 위에 이 버튼이 있거든요. 그럼 규칙 편집 버튼 눌러볼까요? 그리고 수식이 잘못됐으면 여기서 고치시면 돼요. 서식이 잘못됐다면 서식 버튼 눌러가지고 서식을 바꾸시면 됩니다. 잘 바뀌었다면 확인, 그리고 확인, 최종 조건부 서식 규칙 관리자 창 확인 하면 여러분들 잘 될 겁니다. 여기까지 안 된 거 있으면 말씀하시면 됩니다. 나는 그런 게 아니고 규칙을 싹 다 지우고 싶어.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아무 데나 도 관계없습니다. 규칙을 다 지우고 싶을 때는 여러분들 요거죠. 아무 데나 두고 셀 포인트를 두고 조건부 서식 가서 규칙 지우기라는 메뉴 가면 시트 전체에서 규칙이 있거든요. 이거 늘리면 다 지워져요. 그럼 여러분들 가볼까요? 조건부 서식 가서 여러분들 규칙 지우기 갖다 대면 시트 전체에서 규칙 지우기 있습니까? 야를 클릭하면 다 지워집니다. 내려올까요? 다 지워집니까? 이러면 잘 되죠. 저를 아까 잠시 언급했지만은 삭제 유형 2가요. 그리고 이런 규칙이 여러 개 있을 경우 잘못된 규칙만 지울 때는 똑같이 규칙 관리 아까 잠시 들어갔던 거예요. 규칙이만 두 개가 존재한다. 뭐 여러 개면 뭐 해당 잘못된 규칙을 선택하고 바로 위에 뭐 올리는데요. 규칙 삭제 버튼. 얘는 우리 골라서 규칙을 주면 돼. 다 줄 때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막바로 이렇게. 자, 그렇게 알아놓으시고요. 이제 넘겨볼까요?
두 번째 여러분 조건부 서식 20페이지입니다. 이 파일은 닫아버리고 잘 됐으면. 그리고 저장할 필요 없고요. 이제는 완전 정복 01 문제를 내시면 돼요. 완전 정복 01. 자, 문제 보면 부서가 기획팀 조건 1입니다. 이면서니까 엔드 관계고요. 근무 기간이 5년 초과. 여러분들 보시면 요 안에 근무 기간이라는 데이터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식을 작성해서 비교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근무 기간은 뭐에서 뭘 빼라 했죠? 제일 밑에 올해 연도에서 입사 연도를 빼라라고 돼 있어요. 근데 올해 연도가 우리 여기서는 참조로 투데이 함수를 쓸 건데요. 공식 함수부터 좀 설명드리면요. today 함수는 오늘 날짜를 구하는 함수예요. 근데 여러분 이 책 출간했을 때 중심으로 서식이 들어가 있을 거거든요. 그때 today 썼을 거니까. 약간 수식이 잘못된 건 아니고 서식이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죠?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일단 today 함수는 인수가 없습니다. 갈로 열고 닫고. 오늘 날짜를 구하는 함수입니다. 근데 이열은 셀 주소 공식인데요. 야는 날짜 데이터에서 이 날짜 데이터 추출가 돼요. 이열은 연도만 추출. 요거 두 개를 써서 근무 기간을 구할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조건 1은 부서가 기획팀은 그대로 주소 찍고 이꼴 기획팀이냐 하면 되는데 근무 기간은 주소를 찍는 게 아니고 수식이 들어가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열해 놓고 today 함수는 인수가 없거든요. 그럼 이열 안에 today 갈로 열고 닫고 해줘야 됩니다. 인수는 없지만 열고 닫고 해줘야지만 함수를 인식하거든요. 근데 모르고 이렇게 한다면 문자 영어 today입니다. 함수가 아니란 소리예요. 인수가 없지만은 열고 닫고 해줘야지 이게 함수의 역할을 성질이 갖고 있죠. 이런. 그럼 뒤에 가는 하면 또 왜 닫는 겁니까? 야는 2열 가로가 닫힐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 뭐 나오겠으면 올해 2025가 나오겠죠. 거기서 빼기. 입사년도를 빼라 이거죠. 어디서? 입사 1에서 년도만 추출해서. 그 뺀 근무 여러분들 기간이 5를 초과하느냐? 이 조건식입니다. 조건 2가 되면 야가 조건 2라죠. 그때 여러분들 항상 기억하실 거 문제 타이틀입니다. 첫 줄. 행 전체에 대하여 그러니까 행부분 보정은 해제한다. 행부분 보정 해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것을 잘 봐야 되죠. 는에서 and 갈로 열고 end냐면 여기에 이면선이고 end죠. end 함수 쓰고요. 부서가 있고 기획팀이냐 조건인 이때 부서 주소 찍을 때 행보정 해제 F4키 두번 이꼴 기획팀이냐 조건이 여기까지가 조건 1이에요. 조건 1. 조건에는 계산식 수식이 들어가죠. 이게 여기까지 함수 가지고 today에서 오늘 날짜고 해서 연도를 추출할까 하면서 빼기 입사일에서 연도를 추출할까를 빼라. 그럼 이게 근무 기간이 나오겠죠. 요 기간이 5를 초과하느냐. 초과 5. 그럴 때 이해할 때 입사일 주소 찍을 거잖아요. 야, 너 F4 기드건. 그럼 요 시기 우리가 작성할 시기. 주식인데 한번 해볼까요? 그럼 젤츠 여러분들 범위는 A3부터 F27 잡고요. A3부터 F17. 조건부 서식 들어가 볼까요? 조건부 서식 스타일 그룹 안에 여러분들 세규칙 눌리시고요. 수식을 사용하여. 자, 너에서 어떤 관계냐면 이 관계는 AND 관계죠. 넌 하시고 AND. 자, 그 다음 갈로 열고 첫 번째 부서 주소는 그냥 찍으면 돼. 부서는 제일 처음에 이 교육팀인 거죠. 야 찍고 적 B3 찍고 F4키 두 번. 달러 B3이 돼야 됩니다. 행고정 이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 값이 이꼴 여러분들 기획팀이냐 쌍따옴을 치고 기획팀. 문자는 무조건 쌍따옴을 묶어야 됩니다. 기획팀이고요.
그다음에 콤마 조건 1이 끝났습니다. 달러 비상 이꼴 기획팀 문자는 쌍따옴표.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수식을 넣어볼까요? 이열 year 이열 발로 열고 여기서 여러분 오늘 날짜를 구하기 위해서 today를 써야 되거든요. today today 발로 열고 닫고 발로 닫고 요까지 하면 요까지. 근데 빼기 이어를 하고 갈로 열고 입살 주소를 찍고 갈로를 닫을 겁니다. 입살 주소 찍고 난 뒤에 F4키를 두 번. 그러면 today 있었다면 다 했다면 이를 하고 빼기 이열 한 번 더 이열 갈로 열고 입사 1에서 여기서 연도만 추출하게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는 여러분들 F4키 두 번 행보정 해제. 자, 여러분들 갈로 닫고 그러면 입사일에서 연도만 추출한 값하고 오늘 날짜에서 연도 추가하고 빼라 이거죠. 뺐을 때 숫자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 값이 5를 초과하느냐, 초가 5, 마지막 가로는 엔드 가로. 자, 식으로는 이겁니다. 밑에 제가 적어놨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B3은 F4키 두 번. F3도 입사일이죠. F4키 두 번. 자, 잘 됐으면 서식 뭐 넣을 거냐면 글꼴은 굵은 스타일, 굵은 기울인 꼴, 글꼴성 파라. 아까 저거 비스무리한 것 같아. 그러면 서식 버튼 눌려서 우리 글꼴 스타일은 굵은 기울인 꼴, 그 다음에 글꼴 색은 파랑. 파랑은 표준색에서 오른쪽에서 세 번째 겁니다. 파랑. 자, 그러면 굵은 기울인 꼴 반항했습니다. 확인 누리고 확인 누리면 약간 위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6회, 7행. 그 다음에 여러분들 책에서는 11행이 안 들어갔죠. 결과면에서 11행 동그라미 쳐놓고 들어가야 돼요. 올해 연도에서는 얘가 들어가야 돼. 박종훈, 서병일 들어가고 11, 12. 그 다음에 20. 그 다음에 여러분들 24. 24행이 안 들어갔네요. 24행도 체크해 놓으시고요. 26. 그러면 안 들어간 행이 올해 넣다 보니까 약간 두 개가 빠졌네요. 11행 책에는 안 들어가 있고 20 여러분들 4행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올해 연도 기준에서는. 그래서 공부하실 때 이게 들어가는 것까지 여러분들 잘 되는지 보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20페이지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 책은 이것으로 끝났다 했는데 약간 22페이지 보시면 우리를 조금 그런 게 좀 있어요. 그게 시험에 출제되는 유형 연습이 있죠? 그죠? 1, 2, 3, 4, 5가 있잖아요. 이 데이터를 좀 넣어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죠? 이렇게 넣어놓으니까 그죠? 망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말고 이제 기출 문제를 볼 건데요. 프린트물 드렸잖아요.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기출 문제 유형이 어떤 건지. 자, 이 파일은 닫아버리고, 이 페이지를 보시면 여러분들 제일 처음에 파일 가서 열게 하시고 찾아보세요. 그리고 요번에는 로컬 디스크 C로 가셔가지고요. 기출 문제 유형은 따로 폴더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요 안에 엑셀 교재 기출 보충자료 실습 파일. 그 안에 고고 필드 조건부 서식이라는 파일이 있을 거예요. 요거 예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시트를 이렇게 해서 결과는 옆에 넣어놨고요. 또 시트 결과 이렇게 해서 두 문제 정도 넣어놨어요. 그러면 이제 책 교재에서 기출하고 좀 비스무리한 거 제가 뽑아서 한 두 개 정도씩 시간 때문에요. 사실 한 10개 정도 넣고 싶었는데 우리 또 액세스 해야 되잖아. 33시간에 다 해야 되는데 이것저것 다 풀다 보면 밀려버리거든요. 그래서 자, 제일 처음에 이 문제 보시면 그 지점명이 강자로 시작이라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지점명이 강으로 시작하거나 거나죠? 우리 고급 필터부터 먼저 할 거거든 지금. 그러면 OR 관계입니다. 그래서 OR 함수가 적혀 있고 즉 조건 소식 문제가 아닙니다. 글자 수가 3인 글자 수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len 함수 설명드릴 거고요. 조건이 OR 관계고 이것은 특정 필드만 있는 데이터만 추출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일단은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 함수 설명을 드리면 left 함수는 일단 어렵겠지만은 셀 주소 코마 숫자입니다. 얘는 왼쪽 기준에서 숫자만큼 추출입니다. 왜냐하면 강으로 시작한다는 말 때문에 여러분들 레프트밖에 없습니다. 왼쪽에서 한 개만 추출한 값이 강이냐? 이 조건 1이고요. 조건 2는 렌을 쓰는 이유가 렌은 랭스 약자입니다. 길이라는 뜻인데 영어에서 딱 잘린 거예요. 렌. 그러면 셀 주소 데이터에서 문자열 길이를 구한 함수거든요. 그러면 공백도 문자다 보니까 공백 문자도 문자열 길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백 문자가 뭔지 모르겠는데요. 하는 분들 위해서. 공백 문자는 스페이스바로 공백을 입력한 셀이고요. 물론 데이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공백은 데이터가 안 보이잖아요. 빈 셀은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는 깨끗한 셀이에요. 근데 둘 다 공통점이 데이터가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소리죠. 근데 공백은 문자이기 때문에 문자도 셀입니다. 자, 그다음에 렌스 가지고 주소 찍고 여러분 나중에 글자 수가 3이 3과 같으냐라고 넣으면 되거든요. 주소만 찍어주면 돼요. 그러면 지점명이 강으로 시작은 조건 1이고 근하니까 OR 관계고요. 글자 수는 렌을 쓰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식을 넣냐면 OR 관계 아닙니까? 그럼 조건 1, 조건 이게 수식을 넣을 거고 그 수식이 이렇게 되는 거죠. 레프트. 지점명 주소 찍고 콤마 1인 이유가 비교값이 한 글자니까 1이 들어가야 돼요. 발로 닫고. 복값이 강이냐가 요까지가 조건 1. 조건이는 렌스 가지고 지정명 그 문자 길이가 세 글자인지를 검사하겠다 이거죠. 한 개라도 만족하면 true가 됩니다. 왜? 오하니. 그리고 여러분들 나중에 이렇게 해놓고 시그널 이렇게 넣으면 되고요. 따로 어디에 결과에 여러분들 요것은 이제 조건을 입력하면 되겠죠. 이 조건 입력하면 되고 결과 셀에는 여러분 결과에는 미리 출력할 필드명을 입력을 해 놓아야 됩니다. 그것만 잡을 거거든요. 근데 얘는 복사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오타가 많거든요. 그럼 복사할 때 기억날지 모르겠는데요. 복사 단축키는 컨트롤 플러스 C입니다. 컨트롤 복사. 그죠? 컨트롤 플러스 C. 카피. 다 아실 것 같은데. 일단 붙여넣기는 어저께 언급했지만요. 컨트롤 V입니다. 그죠? 컨트롤 키 눌리고 V를 눌리면 붙이기. 그죠? 헷갈리면 제가 어저께 V니까 붙이기 해야겠죠. 근데 우리 고급필 때에서는 일회용 붙여넣기를 쓰는데요. 이게 편하거든요. 복사하는데 N표를 치면 일회용 붙여넣기입니다. 요것을 활용하면 더 좋아요. 여러 번 쓸 때 쓰는 거고. 그러면 복사해서 쓰자 이거죠. 한번 해볼까요? 조건부터 넣고. 조건은 P3부터 P4에 넣어라. 그럴 때 여러분 항상 조건 입력할 때 원래 제목 그 필드명을 칠 자리지만 P3은 이때는 같은 필드명을 치면 안 되고 조건이라고 이미 이름을 입력하면 되고요. 밑에 이제 수식으로 작성해야 돼요. 그럼 수식은 여러분들 어떤 식을 넣을 거냐면 이 식을 넣을 거예요. 이 식을. 그럼 한번 넣어볼까요?
그러면 면하시고 OR, OR 관계죠. OR 함수 들어가고 괄호 열고 조건이는 레프트를 쓰는 이유가 왼쪽부터 추출해야 돼요. 시작이니까. L2만 쳐도 레프트 나오죠? 더블 클릭. 셀 주소 콤마 숫자가 공식이거든요. 그럼 셀 주소는 여러분들 지점명 강남을 찍고요. 왼쪽에서 한 개만 추출을 하는 이유가요. 강이냐 한 글자죠. 이것값이. 그러니까 갈로 닫고 왜 1이냐 한 글자만 추출하면 되니까. 이걸 강이냐 강. 라면 되죠. 야가 조건 1이고요. 그다음 조건이는 렌을 써가지고 문자 길이입니다. len. 이건 다 칠까요? 발로 열고. 똑같은 주소입니다. B4 주소 찍고 이 길이가 세 글자인지를 검사하겠다. 그러면 갈로 닫고 여러분들 이꼴 3이냐 이거죠. 갈로 닫고. 그럼 식으로 따지면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식이 여러분들 요겁니다. 자, 수식은 요거거든요. 확인해 보시면. 그래서 문자의 길이를 구하는 함수다 보니까 렌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고급 필터는 함수가요, 어려운 함수가 안 나와요. 조건 서식이 조금 까다로운 함수가 간혹 나올 수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잘 넣었다면, 이제 조건은 다 끝났고, 엔터 치볼까요? 그러면 true가 나오죠. 이 행에 있는 데이터는 추출되는 거죠. 근데 다 추출하는 건 아니고, 문제에서 지점명 9월, 10월, 11월, 12월에 필드에 있는 데이터만 추출해라 이거죠. 그럴 때는 미리 복사부터 할까요? 지점명 선택하고요. 필드명. 그 다음에 9월부터 12월까지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불연속이니까 드래그를 쫙 하면 되겠네. 이건 연결되어 있으니까 드래그 하면 되겠어. 그럼 복사. 컨트롤 C. 복사하고요. 결과 주소인 P6셀에 가서 요거 가서 엔터 칩니다. 그러면 데이터 안 쳐도 여러분들 붙여넣기 하면 좀 편하지 않습니까? 자, 그럼 준비가 다 됐어요. 만약 조건 범위계 잡으면 되고, 그 복사 위치는 요것만 잡아주면 이 필드에 있는 데이터만 조건을 만족하는 부분만 추출이 쫙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준비가 다 됐고요. 이제 기능을 들어갈 거예요. 자, 기능 들어갈 때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 표 안에 두고 시작하면 됩니다. 보고 필드는 표 안에 두면 이 표 보임이 데이터가 다 잡히거든요. 저는 조심할 것은 표 1이라는 요 데이터는 잡히면 안 되거든요. 이거 한번 확인해야 돼요. 혹시 다 이렇게 잡혔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럼 표 안에 두고, 이거 안 잡힐 거예요. 자, 일단 표 안에 두고, 여러분들, 고급 필드는 데이터 탭에 간다는 거 외우셔야 되고요. 거기에 정렬 및 필터 그룹에 고급이라는 게 있거든요. 고급을 클릭합니다. 범위 잡힌 거 볼까요? 다행히도 이 B2라는 주소는 안 잡혔죠. 이거 잡히면 안 되거든요. 그죠? 그럼 범위가 잘 잡혔습니다. B3부터 N28.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다른 장소에 복사할 거거든요. 두 번째 옵션을 바꿔주시고요. 조건 범위에 커스 두시고, 여러분, 우리 입력했던 조건을 잡아주면 돼요. 그 조건이 P3부터 P4죠? 두 개를 잡아주고, 복사 위치는 우리가 추출할 필드명 입력했던 것만, 이것만 이렇게 잡아주면 돼요. 근데 모르고 여러분들 P6을 찍으면 안 돼요. P6을 찍으면 이하가 필드가 없다면 다 나오지만 지점명만 추출되거든요. 그래서 다 잡아줘야 돼. 이 필드에 있는 데이터만 추출하겠다. 그 말이거든요. 거기 복사 위치에 이 범위를 잡아주면 돼. 확인을 해볼까요? 여기 결과죠. 그럼 여러분들, P6부터 어디까지? P14까지 답안 넣어놨거든요. 가볼까요? 요 옆에 여러분들 답안 들어가 있죠? 이거하고 맞는지 확인하시다. 왔다 갔다 하면 돼, 왔다 갔다. 잘 되면 잘하신 거예요. 잘 안 된 거 있으면 체크해볼까요? 여러분들 두 번째 것은 고급 필트 조건모 서식 2 요로 가셔야 돼요. 그 밑에 문제 보시면 판매 구분이 2월로 시작 조건 1입니다. 하고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슬래시 하세요. 끊으세요. 다 끊으세요.
4보다 1의 이유가 있습니다. 야가 조건 1이고요. 그 다음에 품목이 스커트 또는 바지까지 딱 끊고요. 이거 연결돼 있죠? 그 안에 조건이는 품목이 스커트 조건이 그 다음에 이 또는 되죠. 또는 동그라미 뒤에 있는 스커트 뒤에 있는 바지는 조건상 조건이와 조건상 어떤 관계다? OR. 야는 AND하고 OR을 같이 쓰는 문제예요. 구분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 판매 단가 곱하기 판매 수량 계산했던 값이 판매 금액과 같지 않다가 조건사입니다. 이 구조가 어떤 구조냐면 이런 구조입니다. 양 엔드와를 같이 써야 되거든요. 일단 이 월로 시작하니까 시장에 나왔어요. 그래서 뭘 써야 되냐면 레프트 함수를 쓰는 거고 여기서 레프트 함수 조건에서 레프트 함수가 들어갑니다. LFT죠. 함수를 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하고니까 엔드 관계죠. 그 다음에 조건 2와 조건 3을 제가 줄을 쫙 그 슬래시하는 이유가요. 조건 2와 조건 3은 하나의 큰 덩어리를 봐야 돼요. 그럼 야가 조건 1이지만은 이렇게 한번 구조를 짜볼까요? 야가 큰 조건 A를 합시다. 그 다음에 조건 2와 조건 3은 OR 관계로 써야 되는데 이 덩어리를 조건 B를 합시다. 요 2와 3을 합쳐서. 근데 마지막 이고니까 요거 AND 관계죠. AND. 그 다음에 여러분들 조건 4를 실어봐야 돼요. AND 관계. 그럼 여러분들 크게 보면 위에 안 보이지만 A, 그 다음에 하는 B, 얘는 C인데 A, B, C 관계는 다 어떤 관계예요? 동시만족이죠. 크게 A, B, C를 먼저 넣어줘야 되고 B는 따로 OR 함수를 써가지고 갈로 열고 조건 2, 조건 3 여기 조건 B입니다. 이런 구조, 왜 이런 구조를 제가 왜 이렇게 프린트 해놨냐면 이런 구조가 또 시험에 나오고 제가 문제가 중요하잖아요. 똑같은 문제는 없습니다. 이 지금 구조를 보는 거거든요. 이런 구조가 시험에 출제가 되더라고요. 엔더만 쓰는 게 아니고 OR도 같이 쓰는 문제도 있더라 이거죠. 그러면 크게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문제를 한 개 패턴을 고른 거예요. 음. 그러면 AND 쓰고 조건 1은 A라 하고요. 조건 B는 여러분들 OR로 연결된 조건 2와 3을 조건 B라고 합니다. 묶어, 이한 큰 덩어리 조건 B라고. 마지막 조건 4는 조건 C라고 보면 되죠. 이 조건 A, B, C의 관계는 동시에 만족. 근데 B는 여러분 OR로 연결되는 구조가 조건 2와 조건 3 OR로 묶어야 되거든요. 여기서 하나라도 true가 나온다면 얘가 true가 되죠. 얘가 true가 나오고 얘가 true가 나온다면 AND는 동시에 TT가 다 나와야 되거든요. 전체가 true가 되는 거죠. 요런 구조로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면 말로 선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시간 좀 따라 보여드리면 여러분들 조건이랑 레프트 써가지고 판매 구분 주소 찍고 콤마 2인 이유가 2월이 두 글자죠. 그러니까 두 개만 추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2고 콤마 그 다음에 조건 큰 조건 B는요. OR이죠. OR 먼저 넣어주고 갈로 열고 조건 2와 콤마 조건 3은 OR 관계로 다 닫아주는 거죠. 그러면 품목이 스커트 또는 품목 조건이 조건 3 다 넣습니다. 콤마 그 다음에 조건 4가 조건 C죠. 판매 단가 곱하기 판매 수량이 같지 않느냐, 같지 않다 연산한다는 이겁니다. 판매 금액과 같지 않은지를 검사하겠다 이거죠. 이런 구조로 들어가더라 이거죠. 자, 이것은 따로 어떤 특정 필기를 추출하는 문제는 아니고요. 다 추출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프린트물에 결과 그림 넣어놨잖아요. 그죠? 그거 보면 확인하게 됩니다. 한번 해보면 조건을 어디에 넣으라 했냐면 B30부터 입력을 했죠. B30셀에 가서 자 조건을 한번 넣어볼 건데 좀 굵게 보여드리면요. 여러분들 구조는 똑같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B30셀에 가서 조건이라고 치고, 그 다음에 B31에 어떻게 식을 넣냐면 크게 세 덩어리고요. 뭐 디테일하게는 네 개죠. 넣으시고 엔드가 크게 봐야 돼요. 갈로 열고. 조건 1을 넣어볼까요? 레프트. 그 다음에 여러분 왜 레프트냐면 시작이니까 판매 구분 주소 찍고 올라가서 판매 구분은 F3입니다. 여기서 왼쪽에서 몇 개 추출할 거냐면 이쪽 왜? 비율값이 두 글자니까 두 개 추출한 값이 가로를 이렇게 닫아줘야 돼요. 그리고 추출한 값이 같으냐? 땅따로 치고 2월과 같으냐 그 말이죠. 엄마 크게 조건해야 끝났어요. 조건 B, 큰 조건 B를 합시다. 여기 2와 3이 5R로 묶어지는 구조거든, 이 문제는. 5R, 여기까지가 조건 B라고. 5R로 갈로 열고. 여러분들 이제 조건 2 넣으면 품목 주소 찍고요. 품목은 G3입니다. G3이 이꼴 같으냐, 스커트냐, 쌍따 치고 스커트. 문짝에 대해 쌍따면 꼭 쳐야 돼. 그 다음에 콤마 여러분들 복사를 좀 하면 좋습니다. G3 스커트가 다 복사 관계없어요. 방금 찍어도 관계없고 또는 스커트가 아니고 스커트를 바지라고 바꾸면 되죠. 바지냐 스커트 또는 바지 한 개만 만족하더라도 true가 나오죠. 발로다. 이까지가 크게 보면 야는 조건 A고요. 야는 조건 B죠. 자 마지막 조건 4가 조건 C거든요. 자, 콤마 찍고 판매 단가야 계산식이기 때문에 올라가서 판매 단가 주소 찍고 곱하기 별표 넣고 판매 수량 주소 찍고 그 다음에 같지 않다 기호 넣고 그 다음에 그 판매 금액 주소를 찍으면 돼요. 거기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자, 야가 여러분들 H3이 판매 단가고요. 곱하기 I3이 판매 수량이죠. 거기 같지 않다. 비교서에다 놓고 제2상과 같지 않느냐. 야가 판매 금액이는. 그럼 이 계산식을 넣었죠. 그리고 갈로를 닫아줘. 엔터 치면 트루아인 펄스가 나오겠죠. 오해하는 펄스. 뭔가 만족하지 않겠네요. 식으로는 여기서 식. 그러면 식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고요. 자, 뭐 잘못됐으면 수정하시면 됩니다. 잘 됐다면 이제 보고 필터 하러 가는 거죠. 따로 추출한 필드가 없다 보니까. 잘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올라가서 표 안에 두고, 자, 고급 필터 들어갑니다. 데이터 탭에 가서, 그 다음에 정렬 및 필터 그룹에 고급을 클릭합니다. 자, 일단 항상 여러분들 목록 범위 잘 잡히는 보고요. B 잡혔죠? 다른 장소에 복사. 조건법을 제가 안 지어놔서 그래. 소스 만들 때. 오, 자동으로 잡혀있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재수죠? 시험에서 이런 경우 없죠? 제가 안 잘라서 그래요. 원래 아무것도 없는 거야. 여러분들 잡았다고 보고 잘 잡혀 있죠? 자, 네, 복사 위치는 여러분들 B33 주소를 찍으면 확인 눌리면 결과는 프린트 몰레도 넣어놨어요. 33행부터 38행까지 넣어놨잖아요. 그림이. 그러면 잘 된 거 되겠죠. 그래서 식은 요걸로 하는 거.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까지가 끝났고, 고급 필터 말고, 이제 조건부 서식 문제를 볼까요? 자, 이거는 받을 필요 없고요. 고급 필터 조건부 서식 일로 가셔가지고. 자, 이제 똑같은 소스인데요. 자, 문제 보면 8월의 값이 8월의 평균보다 작고, 조건 1이죠. 고니까 엔드 관계입니다. 9월의 값이 9월 평균보다 작은 조건 1과 조건 2는 엔드 관계인데 에버리지 함수로 했죠.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9월이 이제 이렇게 할 거야. 8월부터 할까요? 8월의 데이터 값이 8월의 평균보다 작다. 그럼 8월의 평균을 구해야 돼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행 전체에 서식을 넣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주소는 무조건 고정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행 방향으로 잡는 범위는 고정이 맞아요. 야는 F4키 두 번 눌리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야는 고정되어 있는 거 맞아요. 고정돼야지 여러분들 야는 바뀌면서 검사해야 되지만은 전체 구했던 평균값은 밀리면 안 되니까 이건 고정이 맞습니다. 또 풀지 마시고 두 번째는 9월의 평균이 9월의 값이 9월 전체 평균값보다 작으냐 작다 이렇게 넣을 거거든요. 그 조건 1, 조건 2 넣어야 될 식입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함수 사용할 때 행 방향으로 제어하는 범위는 절대 참조가 맞아요. 이거 풀면 안 돼요. 열 방향은 행 고정해집니다. 그러면 8월에 셀주 찍고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F4키 두 번 눌러야 됩니다. 작으냐? 평균과 에버리지 쓰는 거죠. 8월의 전체 범위를 잡고 8월에 대한 평균값이 구해지겠죠. 이하도 고정된 주소 범위로 잡힐 겁니다. 야는 풀면 안 돼요. 그냥 그대로 납시다. 야만 고정이 됩니다. 야가 조건 1이고 조건 2는 9월 주소 찍고 F4키 두 번. 작으냐 9월의 평균값을 구한 값보다 작은지를 검사하겠다. 야가 조건이거든요. 자, 그럼 이것을 한번 우리가 해보면 일단은 조건부 서식은 범위가 나와 있거든요. 그럼 범위가 B4부터 아닙니까? 그럼 B4부터 범위를 잡을 건데 자, 제목행은 절대 안 들어갑니다. B4부터 어디까지? N 여러분들 28까지 잡아주시고요. 자, 이게 첫 번째 단계 1번이고요. 그 다음 2번은 여러분들 홈 탭에 가서 조건부 서식을 클릭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세규칙 클릭, 수식을 사용하여 선택하고요. 자, 중요한 것은 여기서 넣어하시고요. 이 관계는 엔드 관계 아닙니까? AND 발로 열고 8월이라는 주소 찍고요. 8월 주소 찍고 자, 8월에 J4부터 검사해야 됩니다. F4키 두 번 달러 J4가 돼야 되고요. 야가 작으냐 미만 그 다음에 평균 구하기 위해서 average AVERAG라고 이건 다 쳐야 돼요. average average 함수는 평균을 구하는 함수입니다. 발로 열고 범위가 공식이에요. 범위는 8월의 범위를 다 잡습니다. 당연히 절대 참조가 됩니다. 범위도 야는 고정 풀면 안 된다는 소리죠. 그대로 두셔야 됩니다. 갈로다. 야가 조건 1입니다. 조건 1은 요거죠. 여러분들 요까지가 조건 1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J4는 F4키 두거든요. 야는 고정 풀면 안 돼요. 미만은 작다. 조건 2도 한번 넣어볼까요? 콤마 찍고 조건 2는 9월 주소 찍고 9월 여러분들 K4가 F4키 두 번 9월이죠. 달러 K4가 돼야 되죠. 야가 작으냐 미만 평균과학에서 에버리지 AV, ERH 다 쳐야 됩니다. 칼로를 9월에 범위를 잡아주면 되죠. 자, 야는 고정이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갈로 닫고 여러분들 이건 에버리지 가로가 닫힌 거고요. 가로 한 번 더 닫아야 됩니다. 엔드 가로가 안 닫혔어요. 끝에는 가로가 몇 번 닫히냐면 두 번 닫힙니다. 자, 여러분들 앞에 가로는 평균 가로고요. 뒤에 가로는 엔드 함수 가로입니다. 아시겠죠? 여기 식이 맞는지 확인해 보시고. 자, 잘 됐다면 여러분들 서식 들어가면 됩니다. 글꼴 스타일은 굵게, 글꼴 색은 빨강. 그러면 여러분들 서식 버튼 눌려서 자, 한번 해볼까요? 글꼴 스타일은 굵게. 그 다음에 글꼴 색은 빨강. 빨간색은 표준색이 두 번째 겁니다.
그러면 붉게 빨강이 들어갔죠. 확인. 그 다음에 확인. 자, 요 결과는 제가 따로 번호 적어 놨거든요. 색깔은 흑백이다 보니까 안 보일 거고. 6행, 10행, 번호 적어 놨죠. 13행, 그 다음에 15행, 16행, 17행, 19행, 24, 25, 26. 행번호 적어 놨거든요. 맞는지 보시면. 그럼 여러분들, 여기에 고급 필터 조건부 서식이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위에서 할 건데요. 나중에 B2부터 J28을 잡을 겁니다. B2부터. B2가 아니고 제가 요거 쓰는 B2가 돼 있죠. 결과가 요거죠. B2부터 J28 영역에 대해서 행번호죠. 자, 중요한 것은 이 범위가 지금 조금 잘못된 것 같죠? 현재 여러분들, B2가 아니고 여러분들 B3부터 J28로 바꿔놓으세요. 요거 잘못된 거. 오타입니다, 오타. B3부터 J28입니다. 이거 고쳤다니 안 고쳐놨네.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이제 요겁니다. 함수 정리 좀 해드리면, 일단 로우와 이조드 함수가 있는데요. 로우는 인수가 없으면요. 셀 포인트에 대한 행본으로 구하고요. 로우는 셀 주소를 찍으면 셀 주소에 찍힌 행번호가 나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경우죠. 제가 좀또 굵게 좀 해드리면요. 밑에 내려가서 여러분들 제가 면에서 ROW를 했어요. 로우. 로우라는 것은 행이라는 뜻, 원래 행이라는 뜻이거든요. 갈로 열고. 그러면 이미 주소를 찍었더만 이 주소의 행번호는 45죠. 이 번호가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인수 없이 열고 닫고를 해주면 현재 셀 포인트는 D47에 입력한 거거든요. 그러면 요 행번호가 나온다는 소리예요. 47에 인수가 없을 때 그런 형태가 이거 있고 자 그다음 여러분들 반대함수도 잠시 할까요? 반대함 시험에 나올 거니까 컬럼은 여러분 인수가 없으면 열번호 셀 포인트에 열번호가 나오지만 주소를 찍으면 이 주소 안에 있는 영어입니다. 알파벳 열번호. 무슨 말이냐면 한번 보면 컬럼이 여러분들 열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COL 지금 컬럼. 자, 제가 B45를 찍었어요. 그러면 B열에 대한 열번호. 엑셀은 무조건 A는 1이거든요. 열번호가. B는 2입니다. 그럼 이가 나오겠죠? 그럼 제가 이 셀 포인트 C45에서 인수 없이 넣으면 현재 셀 포인트에 찍혔던 위치가 C45 주소에 입력한 거잖아요. 요 열번호예요, 열번. C열은 세 번째 열이거든요. 3이요. 그러니까 로의 반대 함수가 컬럼이에요, 컬럼. 그래서 컬럼하고 주소 찍으면 주소는 1번. 그냥 아무것도 안 넣으면 셀프 1번. 우리 넣고 써야 돼. 그 다음에 이조어드 함수 보면 그럼 이조어드 함수는 아까 기출 아까 잠시만 이즈 블랭크 함수도 있었잖아요. 이즈로 시작하는 함수는 정보 함수입니다. 프린터에 다 넣어놨어요. 이 정보 함수의 특징은 여러분들 비교 연산자하고 비교값을 쓰지 않습니다. 왜? 이 자체로 검사 끝나요. 논리적 결과를 출력할 건데 여러분들 이것 is odd는 홀수란 뜻이거든요. 그러면 셀 주소 데이터가 홀수이면 true고요. 그게 아니면 false가 나옵니다. 이 주소 안에 데이터. 그러면 이 주소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함수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함수 없이 한번 넣어볼까요? 우리 여러분들 잠시 제가 1, 2, 3이라고 잠시 면에서 ISODB 이조어드거든요. 그냥 꼭 치겠습니다. 그러면 이 주소 안에 결과라고 보면 돼요. 1은 홀수입니까? 짝수입니까? 홀수죠? 그러니까 true. 땡기면 여러분들 true, false, true가 나오겠죠.
야는 당연히 짝수니까 펄스. 이 자체로 검사가 끝난 함수예요. 여기에 뭐 비교연산자 넣고 이렇게 하는 게 없다는 소리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즈 오드가 있다면 여러분 또 뭐가 있겠어요? 이즈 이분도 있겠죠. 요거 이즈 이분. 이분은 원래 짝수란 뜻이거든요. 그럼 제가 반대로 짝수면 들어가 나오는 거죠. 요 거꾸로 이즈 이분의 이분. 이분도 시험에 출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찍으면 짝수인 경우만 뭐가 나온다는 소리예요? true가 나오죠. 그런 함수가 is odd와 is even. 그러니까 우리 조건이 뭐냐면요. 이제 요 개념을 설명드렸고, 이 주소 안에 있는 이 행번호가 홀수인, 조건 한 개밖에 없어요. 홀수인 경우만 색깔을 쫙쫙 놔라. 그러면 색깔 들어가면 홀수에만 쫙쫙 들어가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B3부터 J 여러분들 20발 잡고 똑같이 조건부 서식 가볼까요? 홈 탭에 가서 조건부 서식. 그 다음에 수식을 사용하여. 자, 그러면 is odd가 스타트거든요. 왜냐하면 홀수인지 검사는. 그럼 is odd 쓰고 row는 안에 둬. 인수가 없으면, 인수가 없으면 안 넣으면 요 현재 어떤 주소가 인식되어 있습니까? B3 인식되어 있죠? 야부터 검사합니다. 그 인수를 안 넣는 게 더 편해요. 그러면 야가 제가 내려오는 거 맞습니까? 내려옵니다. 알아서. 어. 그래서 인수 없이 써도 돼요. 근데 전 주소를 찍고 싶은데 한번 주소를 찍었을 때는 B3을 찍을 거 아닙니까? 중요한 건 주 찍을 때는 사명의 어떤 주소를 찍어도 관계는 없어요. 이 문제는. 어차피 행번호 구하는 거니까. 밑으로만 바뀌면 됩니다. 응? 그러면 P3을 찍는다면 중요한 건 주소를 찍은 경우는 행 부분을 풀어줘야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이조드 는 넣고 홀수 검사할 거 아닙니까? ISODD 가로 열고 여러분들 요 안에 로우 함수 ROW 갈로 열고 닫고 인수 없이 한번 써볼까요? 갈로 닫고 자, 그러면 이조드 쳤어요. 인수 없이 로우 쓰면 현재 요 시작되는 주소에 대한 행번호가 자동 인식합니다. 그리고 서식 넣으러 갈 건데요. 식은 요거면 없거든. 자, 서식은 뭐 넣을 거냐면 굵게, 표준색 빨강. 뭐 많네요. 배경색은 또 노랑이네. 서식 버튼 눌려서 일단은 글꼴 탭에서는 굵게. 그 다음에 여러분 글꼴 색은 표준색에서 빨강이죠. 빨강은 두 번째 색상이 빨강입니다. 야를 클릭. 그 다음에 한 개 더 있습니다. 여러분들 채우기 탭에 가는 이유가 배경색은 채우기 탭에 있거든요. 여기 배경 색깔이에요. 그럼 배경색은 노랑 정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노랑. 근데 만약 연한 녹색이 나오면 헷갈리거든요. 그런 데는 내가 색깔 이름이 안 나와요. 그럴 때는 내가 색깔을 잘 모르겠다 싶으면 아무거나 눌리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럴 때는 무늬색이 자동 있죠. 이거 눌리는 이유가 이것을 클릭하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여러분들 무늬에서 이거 요 배치와 이 배치가 똑같아요. 그냥 색깔 이름이 나와. 그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색깔을 모르겠다. 연한 초록을 넣으란다면 예를 들어서 연한 초록은 요 오른쪽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있는 거거든요. 여섯 번째 마우스를 살짝 올려볼까요? 그냥 눌리지 말고. 연한 녹색, 초록이 녹색이죠? 녹색이 온데, 연한 녹색. 그 위치만 보고 이걸 누르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무늬색을 누리는 이유는 선택하려고 누리는 게 아니라 위치만 보고 여기서 클릭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색깔 모를 땐 그렇게 하시면 돼요. 지금은 노랑 요거죠. 노랑 넣고 확인.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다. 확인해 볼까요? 보세요. 잘 들어가죠? 홀 수행에 들어가면 잘 된다.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로우 함수와 is odd 함수 알아놓으시고요. 그다음 기타 여러분들 정보 함수는 프린트물에서 잠시 첨부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족구무 서식 문제 두 개, 고급 필트 두 개를 해봤습니다. 그럼 일단 책을 이제 봐야 돼요. 책 23페이지 보시면요. 자, 소스를 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거 닭팔 가서 열기, 찾아보기. 우리는 또 쉬러 가셔야 돼요. 쉬러 가서 2024 커만 1급을 더블 클릭. 엑셀 작업 파일. 여러분들, 밑에 미리 보기에 작업할 경로가 적혀 있거든요. 1장 출제 유형 공산 가셔가지고, 출제 유형 공산 빼기 1입니다. 자, 하기 전에 여러분들 시트 보호는 무슨 기능이냐면, 여러분들 데이터를 보호하는 게 시트 보호고, 페이지 레이아웃은 인쇄 관련 설정 문제입니다. 근데 왜 페이지 레이아웃 문제가 많이 나오냐면 사실 회사 가면 시트 보호도 물론 많이 쓰이는데 인쇄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더 많이 나와요. 거의 비율이 8대2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트 보호부터 들어가 있거든요. 요거부터 설명을 드리면. 자, 시트 보호 기능은 선택한 시트에 대해서만 시트 보호 기능이 적용돼요. 근데 이 데이터 보호가 뭐냐면 입력이나 수정이나 삭제를 못하게끔 막아버리는 거죠. 락을 거는 거거든요. 뭐 이런 거 왜 합니까? 하시는데 여러분들 하는 이유가 두 가지 이유인데요. 회사 같으면은 내가 어떤 돈 관련 어떤 업무를 본다면 이 돈은 아니지만 누군가 와서 만약에 100만 원을 입력해놨는데 공장에 더 붙이면 1000만이 돼버리잖아요. 그럼 빵꾸가 나요. 그죠? 그럼 중요한 데이터, 그것도 뭐 몇백 개 중에서 살짝 한 개만 탁 집어넣으면 모르잖아요. 그죠? 아, 그러면 골치 아픕니다. 뭐 결산할 때나. 그죠? 아, 근데 이게 참 내가 내 업무인데 갑자기 이래서 900만이 빵꾸 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회사에서 저 미안합니다. 다음부터 잘하겠습니다. 이게 안 돼요. 자기 책임을 지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함부로 중요 데이터를 함부로 못 건들게 막아. 그런 목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럼 시험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항상 시험에서는요, 특정 범위를 제시합니다. 그 내가 락을 걸 범위를 먼저 잡아주고 셀 잠금 수식 숨기기를 적용해라는 게 문제 제시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셀 잠금은 나오고요. 수식 숨기기는 수식을 누가 못 보게끔 말 그대로 싹 사라지는 겁니다. 숨겨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기능들은 뭐, 우리 시트 뭐 하기 전에 들어가서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셀 서식 가면 보호 탭이 있어요. 그거 가서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셀 잠금은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잠금이 체크되어 있는 게 기본값이에요, 원래. 근데 출제하는 분들이 이걸 해제해 놓을 수도 있거든요, 일부러. 시험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한 번쯤은 들어가서 확인해야 되고요. 수식을 숨겨라고 시험에 나오면 얘는 기본적으로 체크는 안 돼 있어. 수식 숨기기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검토 탭에 가서 시트 뭐를 클릭하면 이 기능이 활성화 된다고 보면 돼. 이 기능을 안 쓰면 얘는 그냥 체크만 돼 있을 뿐이지 뭐 이렇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시트 보기를 수행해야지 얘가 실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요거 들어가면 문제 보면 허용할 부분이 있거든요. 그걸 뭐 허용하시오. 이 부분이 허용할 부분에 체크하는 게 있어요. 체크 박스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확인 누르면 끝입니다. 아무는 안 넣어요, 시험에서. 시험에서 아무 넣어줘야 되죠. 그죠? 요 기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일 처음으로 책 보면 G3부터 G18 영역에 대해서 그러면 여러분들 요 부분을 나는 누군가 손 못 대게끔 막고 싶다 이거죠. 그러면 G3부터 어디까지 G 여러분들 28까지 잡고 자 우선 해야 될 것은 지금 수식이 들어가 있는 범위거든요. 이 아가 나중에 없어질 거야. 숨길 겁니다. 근데 문제 보니까 셀 잠금과 수식 숨기기를 적용을 해냈죠. 그럼 뭐부터 해야 되냐면 셀 서식 창을 떼야 돼요. 그러면 컨트롤 1번은 단축키고요. 그게 기억이 안 나면 이 안에서 오른쪽 버튼 눌려가지고 셀 서식하면 됩니다.
그러면 보호 탭에 가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지만 잠금은 체크돼 있죠. 혹시나 안 돼 있으면 체크하셔야 되고요. 숨김도 체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식도 숨겨져 있거든요. 체크를 해놔야 돼요. 그리고 확인 누르면 아직까지 수식은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시트 보기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하면 이제 야가 없어지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시트 보호를 이제 수행하기 위해서 첫 번째 줄 끝에 보면 장긴 셀의 내용과 워커 시트를 보호하시오. 시트 보호를 해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검토 탭에 간다는 거 외우셔야 돼요. 매뉴얼은 검토 탭. 그거 보시면 여러분들 보호 그룹에 시트 보호가 있습니다. 야를 클릭하시면 자, 암호는 안 넣거든요. 시험에서 넣어줘야 되고 우리 잠긴 셀의 내용하고 워커 시트는 보호하겠다. 그 내용은 체크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허용할 내용에 보면 기본적으로 잠긴 셀 선택하고 잠기지 않은 셀 선택은 원래는 체크되어 있습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이제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물어보는 경우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예요. 잠긴 셀 선택이 허용을 했다고 체크가 돼 있어서 저 그러면 잠긴 셀은 허용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생기는데 좀 궁금할 수는 있죠. 근데 여러분들 말이 좀 틀려요. 뭐가 틀리냐면 끝에 보면 선택하고 내용은 다르죠. 무슨 말이냐면 이 지금 모든 셀이 잠금이 돼 있거든요. 우리 선택이 뭐냐면 어떤 경우냐면 잠시 취소할게. 이렇게 잠긴 셀을 이렇게 선택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요거. 근데 만약 여러분들 이 알림을 해제해 놓고 잠긴 셀 선택조차도 허용을 하지 않는다고 해제를 해버리면 이하 자체가 이것도 안 돼요. 이것도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이것은 허용을 해주겠다 이거죠. 근데 내용 바꾸려면 안 되는 거죠.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택하고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선택은 하는데, 셀은 선택하는데, 내용은 건들지 말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하고는 틀립니다. 완전 틀려요. 그래서 간혹 물어보는 분이 있으셔서 제가 잠시 언급한 거고요. 자, 그럼 허용할 부분이 뭐냐면, 두 번째 살펴입니다. 잠긴 셀 선택과 잠금 해제된 셀 선택은 허용하고, 그건 체크됐으니까 시행할 거 없고, 나머지는 없네요. 그럼 할 거 없네. 그냥 확인만 눌리면 끝입니다. 확인 눌려볼까요? 뭐 나머지 다 돼 있으니까 아무는 안 넣는 거니까 시험에서. 확인 눌렀더니 뭐가 달라진 겁니까? 이걸 보세요. 요 안에 아까 수식 있었잖아. 수식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무 셀에 가서 지워 보세요. 딜리트. 괜찮습니다. 음. 시트 보호를 해제해줘야지만 수행할 수 있어요. 누군가 와서 아무것도 손 건들지 못합니다. 근데 암호를 안 넣어놨기 때문에 풀어버리면 되겠죠. 근데 암호 넣어놨으면 이거 눌리면 암호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이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5점 준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세 번째는 할 필요 없고요. 네 번째가 같이 나옵니다. 네 번째. 세 번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필기에 나오는 부분이다 보니까 좀 이따 언급하고. 시트 뭐 문제가 나오면 첫 번째 하살표, 두 번째 하살표, 네 번째 하살표가 같이 나오거든요. 네 번째가 뭐냐면 시트 보1, 시트 요거죠. 페이지 나누기 보기로 표시를 했죠.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보기 탭에 가면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가 있어요. 이거 눌려도 되고. 지금 저는요 보기 탭 말고 뭐 또 딴 거 없습니까? 있죠. 없을 리가 없죠. 어떤 거냐면 이것을 이렇게 해놓고 이거 조금 줄여가지고 올립니다. 요 밑에 좀 이렇게 당겨가지고 요 밑에 보면 아이콘 3개가 보입니까? 여기서 마지막 아이콘이 올려볼까요? 마우스 살짝. 여기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이거 눌려도 돼. 아이콘 사이는. 여러분들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가 뭐냐면 인쇄될 부분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럼 아이콘 써볼까요? 아이콘. 세 번째 거. 그럼 쓰면 보세요. 회색이 막 있고, 뭐, 하얀 부분도 있죠. 요 부분은 인쇄될 부분이고, 여러분들, 회색 부분은 데이터가 없는 부분이에요. 인쇄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너무 작잖아요. 야를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돌리는 휠,
돌리면 휠이 있죠. 돌리면 확대됩니다. 요 상태에서 여러분 보시면 요 부분이 파란색 부분이 인쇄 영역으로 잡혔다고 하면 이제 좀 줄일게요. 이 파란색 부분은 인쇄 영역으로 잡힌 부분이고 여러분들 여기 점선이 있습니까? 점선. 점선은 자동으로 페이지가 나눠진 선이에요. 그럼 인쇄할 때 1페이지하고 2페이지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2페이지가 잘려서 다음 2페이지로 출력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만약에 이게 한 50페이지 분량인데 이런 식으로 모르고 출력해서 반복을 갔다 오면 50페이지가 이거 몇 페이지 되겠어요? 100페이지가 되겠죠? 그럼 얼른 숨겨야 됩니다. 나이 보면 큰일 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하를 한 페이지로 인쇄되게끔 해라 이거죠. 이 상태에서. 근데 인쇄 영역이 지금 보면 A2부터 G18 영역에 대해서 인쇄 영역으로 설정할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소스 보니까 파란색 실선은 인쇄 영역을 말합니다. 그럼 올라가면, 파란색 부분이 일행도 잡혔어요. 나는 인쇄할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파란색 실선 있죠. 여기 갖다 대면 마우스가 이렇게 이 크기가 나오는 화살표로 바뀌어요. 이렇게. 그럴 때 여러분들 야를 이렇게 당기면 선이 이동됩니다. 크기를 이렇게 선을 밑으로 내려오면 돼요. 회색은 인쇄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A2부터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렇고 중요한 것은 2페이지니까 끝에 보니까 1페이지로 인쇄되게끔 이 점선인 타선이죠. 야를 실선 쪽으로 잡아 당기세요. 버린다는 기분으로 이렇게 잡아 당기세요. 그럼 합쳐지면 보세요. 이렇게 바깥으로 버리. 그럼 야 1페이지 된 거야. 그리고 여러분 그냥 넘어가지 말고 여러분들 인쇄 미리 보기로 봐야 되는데 사실 단축키 쓸 필요 없지만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F2가 인쇄 미리 보기 단축키거든요. 근데 이게 기억이 안 나면 파일 가서 인쇄를 눌러보고 한번 봐야 돼요. 잘 됐는지.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1/1로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뭐냐면 여기 현재 페이지고 야가 전체 페이지입니다. 근데 시험장에 가셔가지고 1/2로 돼 있으면 여러분들 잘못된 거죠. 요 2로 돼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것만 보시면.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잘 보고 난 뒤에 어떻게 하냐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면 되는데 이제 다 했으니까 어떤 실수를 하시냐면 우리 아이콘 중에 야가 기본 보기 아이콘이거든요. 그럼 다시 시트만 보이는 이 화면입니다. 이 하나로 두면 감점이 발생해. 왜냐면 문제 보면, 시트 보 빼기 시트를 페이지 나누기 보기로 표시를 했죠. 그죠? 말이 여러분 이렇게 페이지 나누기 보기 상태에서 작업을 하시오가 아니잖아요. 그죠? 표시를 해놔라. 그 말이거든요. 그 문제로 따지면 여러분들 페이지 나누기 보기로 표시를 해놓고 가야 돼요. 시험장에서는. 그런데 간혹 여러분 나중에 답안을 보면 이 답안을 작성한 분이 깜빡해서 이렇게 놓고 답안을 저장해서 올릴 수가 있어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분이 잠시 이것을 안 해놓고 간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놔야 된다는 건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거 한 가지. 근데 왜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이제는 안 나오고요. 필기에서 언급하다 보니까 잠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야, 따로입니다. 세 번째 을 보시면 통화 문서의 워크시트 삽입, 삭제, 이동, 이름 바꾸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요 시트 이름 안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보세요. 그러면 시트 관련 메뉴를 말하고 있거든요. 삽입, 삭제, 이름 바꾸기, 이동 복사, 그 다음에 여러분들 숨기기 이런 것들은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여러분들 시트 이 통화 문서 구조 보호인데요. 통화문서 보안에 구조보가 있거든요. 이하를 해놓으면 나중에 이하가 이 메뉴를 못 쓰도록 다 비활성화 시켜버립니다. 이 메뉴를 못 쓰게끔 만드는 게 통화문서 구조보거든요. 한번 잠시 해볼게요. 여러분들 검도 탭 한번 가볼게요. 검도 탭.
여기 보면 통합문서, 보호그룹에 통합문서 보호가 있습니까? 이거 눌려가지고 여러분들 구조는 기본으로 체크되어 있거든요. 지금 창은 이 뭡니까? 할 수 있는데 창은 원래는 활성화되어 있었어요. 근데 2013, 오피스 2013 버전 이후부터는 이 창이 왜 비활성화되어 있냐면 프로그램하고 한 개로 합쳐져 버렸어요. 원래는 2010 버전은 2010 버전 써본 적이 없을 것 같은데 2010 버전까지는 요 시트로 잘 바꿨어요. 여기에도 뭐가 있었냐면 여러분들 요 창 조절 단추라고는 요 위에 최소화, 최대화 여러분들 닫기 단추가 있었거든요. 여기 시트에도 있었어요. 시트 최소화 시켜놓고 창을 이전 크기에 써야 막 이동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게 없어졌어요. 통합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2013 버전 이후부터는 AR을 못 씁니다. 그래서 비활성돼 있다는 거. 우리는 구조가 돼 있다면 확인만 누르면 되죠. 확인 누르면 뭐가 달라진 거냐면 여러분들 요 시트 이름 안에서 아까 메뉴가 활성화되어 있던 것이 우클릭하면 보세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막아버려. 시트 관련 메뉴를 못 쓰게끔 막아버리는 기능이 통합문서 구조보호입니다. 그것만 하시면 돼요. 필기에서 나오다 보니까 언급을 잠시 한 건데요. 그것을 제가 요 위에 적어 놨어요. 올라가서 여러분들 적어 놨나? 여기 보면 내려오면 뭐 따로 안 적어 놨네요. 일단은 그렇다는 거.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시트 보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 넘기시면 이 책은 따로따로 한 게 있고 뒤에 복수 문제가 또 한 개 들어가 있거든요. 이제는 여러분들 27페이지 페이지 레이아웃 유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유형 체크인데요. 여러분들 페이지 레이아웃을 하기 위해서는 또 소스가 이거 닫아야 돼. 이것은 출제 유형 03 빼기 2를 여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인쇄 관련인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페이지 레이아웃 문제가 나오면 작업할 때 먼저 페이지 설정 대하상자를 띄워놓고 작업하는 게 편합니다. 그러면 이 대하상자를 띄우는 방법은 페이지 레이아웃 탭에 가서 위에 상단의 메뉴가 탭 메뉴라거든요. 그 페이지 설정 그룹 옆에 대각선 화살표가 원래 추가 옵션이에요. 원래 의미는. 요거 누르면 여러분들 페이지 설정 대하상자가 나오거든요. 한번 띄워볼까요? 자, 우선 대하상자부터 알고 가야 되거든요. 그럼 페이지 레이아웃 탭에 가서 클릭. 그 다음에 페이지 설정이라는 그룹 옆에 화살표 있죠? 야 눌러주시면 대하상자가 떠요. 요렇게. 페이지 탭부터 여백, 머리글 바닥글, 시트 탭, 야가 다 시험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것만 설명을 먼저 드리면요. 페이지 탭에 나오는 것은 용지 방향, 세로, 가로, 그 다음에 배율, 이 두 가지만 시험에 나와요. 확대 축소와 자동 맞춤. 주로 자동 맞춤이 주로 나오죠. 자동 맞춤은 여러 페이지를 한 페이지로 인쇄할 때 써요. 이건 너무 쉽지 않습니까? 그죠? 가로, 세로는. 요 두 가지고. 여백 탭에 나오는 부분은 시험에서 여러분들 요게 요 설정은 안 나오고요. 페이지 가운데 맞춤이 나오는데 야가 뭐냐면요. 요 인쇄될 종이에요. 종이가 기본적으로 왼쪽 상단에 딱 붙어서 출력이 되겠죠. 그것을 나는 가로 가운데로 출력하고 세로 가운데로 하고 싶으면 여러분들 가로 한번 체크해 볼까요? 종이가 가로로 좀 움직입니까? 가로 방향의 가운데로 하죠. 세로도 체크해 볼까요? 세로? 어? 정 가운데로 안 옵니까? 그러니까 한 페이지 인쇄할 때는 사실 실무에서 이거 많이 쓰거든요. 여러 페이지는 적당치 않아요. 그죠? 여러 페이지는 여러분들 가로만 체크하겠죠. 그죠? 자, 그럴 때 좀 약간 깔끔하게 인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줘야 되거든요. 한쪽 안 쏠리도록 종이를 딱 인쇄하면. 그것 때문에 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시험에서 페이지 가운데 맞춤을 정 가운데로 하셔야 하면 두 개 다 체크하는 거고요. 가로 가운데 맞춤하셔야 하면 가로 체크. 세로 가운데 맞춤하시오는 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쓸 일이 거의 없죠. 만약에 체크 세로 하면 이런 식으로 인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보기 좀 힘들죠?
그래서 시험에서는 가로 가운데 아니면 가로 세로 정 가운데 두 개 다 체크하는 시험이고요. 그다음에 머리글 바닥글은 위에 들어가는 머리글, 밑에 들어가는 바닥글인데 머리글 편집 눌리면 구역이 세 가지가 있거든. 어디에 머리글 특정 데이터를 넣을 것이냐. 구역이 세 가지가 있고요. 요 아이콘이 실이 아이콘을 좀 설명드리면 첫 번째 가짜. 요것은 여러분들 책에 31페이지 그걸 보면 돼요. 또 아이콘 설명이 있거든요. 텍스트 서식은 여러분들 글자 관리. 눌려볼까요? 뭐 글자체부터 여러 가지가 많죠. 이렇게 글자 텍스트 서식은요. 블록 잡고 이걸 올려야 돼요. 그게 되게 적용됩니다. 시험에 늘 나오는 게 이 두 개예요. 책 보면 페이지 번호 삽입, 그 다음에 인 전체 페이지 수. 야는 현재 페이지 번호 출력을 쓰는 거고요. 전체 페이지 수. 음. 지금 샵이 종이가 많죠. 야는 종이 하나밖에 없잖아. 현재 페이지 번호, 전체 페이지 수. 그 말이고요. 7은 날짜. 날짜 넣고 싶을 때. 그 다음에 시계 같은 거는 시간 출력을. 구역은 왼쪽, 가운데, 오른쪽 어디에 넣어도 없어. 시험에서는 어디에 넣는 거면 잘 보면 되지. 그 다음에 여섯 번째부터는 시험이 잘 안 나와요. 근데 일단은 예전에 시험에 나왔던 것이 시트 탭 요거 탭 시트 이름 출력되는 게 나온 적이 있거든요. 잘 안 나오다가 보통 요 다섯 개에서 주로 늘 나오고요. 여기서 많이 나오다가 이게 한번 낸 적은 있어요. 근데 일단 아셔야 되니까 여섯 번째는 파일 경로, 일곱 번째는 통합 문서 이름 출력하고 싶다. 야는 시트 이름, 여덟 번째. 그 책에 보면 시트 이름 삽입돼 있지 않습니까? 아홉 번째는 그림, 열 번째는 그림을 편집할 때. 여러분들, 우리가 만약에 제가 오른쪽 구역에 예를 들어서 현재 페이지가 1페이지고 제 페이지가 3페이지라면 1/3으로 인쇄하고 싶다. 그럼 오늘 연습 한번 해볼까요? 오른쪽 구역에 현재 페이지 번호 1이 들어가야 되고 슬래시를 넣어줘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인쇄하고 싶다 싶으면 오른쪽 구역에 먼저 컷을 두고요. 샵 한 개짜리 늘려볼까요? 그러면 엔드 페이지 번호가 들어가고 슬래시 입력해볼까요? 슬래시. 그 다음에 전체 페이지 수는 세 번째 아이콘 눌러볼까요? 그러면 엔드 전체 페이지 수가 들어가죠? 그리고 확인 눌러보십시오. 요 위에 나옵니까? 근데 여러분들 참조로 현재 페이지가 1페이지고 전체 페이지가 3페이지더라도 이렇게 나옵니다. 1,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형식이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잘 된 거고 머리글 바닥글 편집 다시 눌려서 이거 지워봅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참조로 우리 왼쪽 구역에 만약에 날짜를 넣으라면 7을 넣어볼까요? 7을 넣으면 엔드 날짜가 딱 들어가거든요. 그럼 확인 눌리면 날짜가 이게 출력됩니까? 뭐 그거 내용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이콘만 눌리면 해당 구역에 그대로 찍히더라 이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사실 중요한 게 더 있습니다. 요거 다 지우고 확인. 바로 바닥글인데요. 그럼 시험에서 이게 나온 적이 있어요. 홀수 페이지의 왼쪽 구역엔 1페이지, 짝수 페이지에는 오른쪽 구역에 2페이지, 그러면 홀수 페이지는 왼쪽 구역이 지키고, 짝수 페이지는 오른쪽 구역이 2페이지 이렇게 지켜라. 바닥글 설정하시오. 이렇게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바닥글 편집 눌렸어요. 이거 눌리자마자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눌리면 바닥 글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왼쪽 구역에 넣으면 모든 짝소수는 다 여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 있잖아요. 한개 눌리고요. 뭐부터 해야 되냐면 요 밑에 요것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여기 보면 짝수와 홀수 페이지 다르게 적혀 있습니까? 얘를 체크해요. 체크하면 체크하기 전에 그림이 보이죠. 체크하기 전에는 바닥글 탭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달라집니다. 짝수와 홀수 페이지 다르게 지정을 체크하고 들어가면 바닥글 펜 눌리면 뭐가 있어요? 홀수 페이지, 짝수 두 개가 있죠. 한번 해볼까요? 홀수 페이지 바닥글에는 문제에서 왼쪽 구역에 이렇게 표시하라 그 말이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험에 나왔으니까 왼쪽 구역에 컷을 두고 자 현재 페이지 번호 샵 요거 한 개짜리
그리고 뒤에는 페이지라고 글자 찍고요. 그냥 찍어야 돼요. 그 다음에 짝수 페이지 바닥글 탭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오른쪽 구역에 이렇게 출력하라 이거죠. 그럼 오른쪽 구역에 갖다 대고 샵 눌리고 페이지라고 보시죠. 그러면 이런 경우가 왜 시험에 출제되는 경향이 좀 있냐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어떤 교재를 만들거나 책을 뭘 만들 때 여러분들 아마 리포트 만들 때 왼쪽은 이렇게 출력되고 오른쪽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여기 풀칠하고. 그죠? 이런 식으로 출력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걸 낸다는 소리예요. 그럼 지금은 여러분들 확인 누르면 지금은 소스 페이지 중심으로 나오죠. 이렇게 나오면 된다 이거죠. 그 다음 여러분들 머리글 바닥글 편집 눌려서 요거 지압 보고요. 짝수 페이지 바닥글도 지웁니다. 그 다음에 확인 눌리고 체크 해제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나왔던 문제는 요거 설명 문제가 이제 그래서 적어놨고요. 뒤출력인데요. 첫 페이지의 제목을 가운데 구역에 크말 1급이라고 글자 나온 건 아니에요. 제가 입시에 넣어놓은 거요, 내용은. 이건 나왔어요. 첫 페이지에는 제목을 가운데 구역에 이렇게 글자를 입력하고 나머지 페이지는 오른쪽 구역에 이런 식으로 현재 페이지를 넣어라. 그럼 첫 페이지에만 제목 넣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제는 어떤 거냐면요. 이하가 여러분들 여기 첫 페이지에 다르게 진행이 있습니까? 이하를 체크하는 문제가 또 시험이에요. 그럼 1페이지에만 제목 넣는 거거든요. 체크하고. 그러면 바닥글 편집 눌려볼까요? 그러면 첫 페이지 바닥글에 가서 가운데 구역에 커마 1급을 입력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가운데 가서 커마 1급 치볼까요? 커마 1급. 나머지 2페이지부터는 바닥글 탭에 가서 2페이지부터는 여기 바닥글 페이지 가서 2페이지 어느 오른쪽 구역에 이렇게 출력해라. 그 말이거든요. 한번 해볼까요? 그럼 여러분들 바닥글 탭에 바꿔야 돼요. 이것을 여기 두면 안 돼요. 바닥글 탭에 가서 오른쪽 구역에 두 번째 샵 눌리고 뒤에는 페이지 이렇게 나오면 이 페이지부터는 2페이지, 3페이지 이렇게 나오겠죠? 오른쪽 구역에. 과연 확인 눌려볼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1페이지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것은 인쇄 미리 보기 눌려보세요. 1페이지에만 야가 나옵니까?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요거 누르면 여러분들 2페이지부터는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요거 시험이라는 소리예요. 여러분들 왜 그걸 했냐면 이것을 체크 언제 해지? 요것을 이제 여러분들 가서 요거 지압 보고요. 확인 눌리고 요거 체크 해제하시고요.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요것을 여러분들 모르고 단순하게 이것만 알고 가면 안 돼요. 점수를 주는 거지만은 사실 시험에서는 이것은 너무 쉬우니까 물론 내긴 냅니다. 기본 베이스로. 근데 자꾸 이걸 내더래요. 그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 다 틀려버리죠. 아니 5점을 그냥 주는 점수인데 이것 때문에 5점까지 날라가. 우리 65점 받아야 돼. 5점 날라가. 골치 아픕니다. 합격해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을 절대 놓지. 요거는 기본과 요거는 요거 시험이죠. 마지막으로 시트 탭에 가시나요? 인쇄 영역 시험. 이거 잡힌 부분만 인쇄. 그리고 여러분들 인쇄 제목에 반복할 행위, 반복할 열이 있죠. 야는 뭐냐면 이런 경우죠. 여러분들 경우의 수도 제가 알려드리면 여기 제목행은 요것은 항상 1페이지 나오지 않습니까? 2페이지는 안 나오고 제가 강제 페이지 나오는 것도 시험에 나오다 보니까 제가 일부러 최1호라는 이 사람부터 2페이지로 나눠볼게요. 지금 제가 A15부터 강제로 페이지 나오는 것도 한번 봐야 돼요. 시험에 나오다 보니까. 만약에 15행부터 야부터 2페이지로 하게 하시오라 한다면 요 주제 두고 페이지 레이아웃 탭에 가서 나누기라고 있거든요. 또 가면 페이지 나누기 삽입이 있으면 눌리면 강제로 나눠집니다. 요거 나누면 줄이 꺼지거든요. 자, 그리고 미리 인쇄 눌려볼까요?
그럼 총 4페이지가 잘렸기 때문에 그러는데 여러분들 요것은 나중에 요 줄이면 되니까 2페이지로 넘어가면 지금 보시면 야가 제1호부터 나온 거 맞죠? 그죠? 3, 4페이지는 잘린 게 나오고 이건 신경 쓰지 말고 지금 뭘 포인트를 잡을 거냐면요. 중요한 것은 파일 가서 인쇄 눌렸더만은 1페이지에만 제목이 나오잖아요. 그죠? 2페 넘어가면 데이터만 나오죠? 회사에서는 이렇게 잘 안 쓰고요. 1페이지 나왔던 이 제목도 2페이지에 가면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때 쓰는 게 반복할 행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경우냐면 다시 빠져나가서 있으시. 페이지 설정 옆에 대각선 눌려가지고 여러분들 시트 탭에 가서 인쇄 영역을 한번 같이 연습으로 한번 잡아볼 거예요. 만약 시험에서 A2부터 주로 표 범위를 다 잡는 게 인쇄 영역이에요, 시험에서. 그리고 여러분들 반복할 행은 2페이지부터 나는 요 부분을 제목을 인쇄하고 싶다 이거죠. 몇 페이지마다. 그 어떻게 하냐면요. 반복할 행의 컷을 딱 두고 앞에 있는 숫자 2를 눌러대고 요 주소를 찍어도 똑같아요. 그래서 클릭을 하면 달러이 콜론 달러가 들어갑니까? 이행에 있는 요 제목을 반복해서 인쇄 제목으로 모든 페이지에 인쇄하겠다는 소리예요. 그 의미거든요. 그러면 이 페이지부터도 인쇄가 됩니다. 확인 인쇄 미리 보기 눌러볼까요? 눌러 1페이지 당연히 나오는 거고 2페이지로 요 페이지 옮길 때 쓰는 하살표거든요. 눌러볼까요? 나오네 이 페이지에도. 요것 때문에 시험을 잘 봐요. 그래서 이런 경우고 ESC 다시 들어가서 여러분들 반복할 열은 거꾸로 좀 A열에 제목이 쭉 입력되어 있다면 이런 경우 많이 나오진 않지만 A라는 요 영어를 클릭하면 알파벳을 달러에 달러가 들어가죠. 일단 반대로 A열에 있는 게 매 페이지가 나온다는 소리예요. 시험에서 반복할 행인지 열인지를 잘 보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요거는 좀 이제 좀 지우고 인쇄 영역을 일부러 요거 지우고 A2부터 C 여러분들 비어있는 빈 셀까지 좀 잡아주세요, 그냥. 연습이니까. 그럼 왜 빈 셀까지 잡았냐면,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게 눈금선이거든요, 이 눈금선. 눈금선 인쇄하고 시험이 나와요. 그것도 일부러 잡은 거예요. 확인이 되려고. 그렇고 여러분, 여기 보면, 인쇄 시험 나오는 게 눈금선 인쇄하시오. 행렬 머리끈 인쇄하시오. 이게 나오거든요. 행렬 머리글은 요 행번호 즉 행머리글, 열머리글도 인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눈곱선 체크하고 행렬 머리글 체크해 볼까요? 인쇄 미루기. 그랬다 보세요. 이거 나오네. 행머리글 여기 나오죠?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일부러 요걸 잡은 거예요, 제가. 여기 점선 같은 게 뭡니까? 눈곱선 인쇄인 거예요. 요걸 아시라고. 이 정도면 끝입니다. 이 안에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럼 한번 해볼까요? 요거 닫고 너무 손댔으니까 닫기 잠시 하고 다시 열겠습니다. 저장하지 말고 깔끔한 다시 열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문제로 가서 여러분들 출제위원 03 빼기 1을 여시고요. 자 이제 문제 볼까요? 이제 한번 훑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어려운 건 없을 겁니다. 자 페이지 레이아웃 설정할 때는 반드시 페이지 레이아웃 탭에 가서 페이지 설정 그룹에서 대각선 화살표 클릭하시고 떼어놓고 시작합니다. 첫 번째 화살표. 인쇄될 내용이 페이지 정 가운데. 뒤에 보니까 27페이지 내용입니다. 페이지 가운데 맞춤을 설정하시오. 정 가운데 나왔습니다. 여백 탭에 가서 정 가운데면 가운데 맞춤에서 둘 다 체크하는 소리거든요. 두 개 다 체크. 체크하면 일단 설정 첫 번째 끝이고요. 두 번째 화살표는 매 페이지 하단 오른쪽 구역에 페이지 번호 넣을 건데 바닥 거를 설정하시오. 머리글 바닥 거를 클릭하는 거죠. 바닥 걸 편집에 가야 돼요. 왜 바닥 걸 편집에 설정해놨습니까?
어느 구역입니까? 오른쪽 구역에서 해라 라고 돼 있죠. 오른쪽 구역을 한번 클릭하시고 여기 지금 뭘 넣을 거냐면 페이지 번호 넣을 건데 현재 페이지가 1이면 여러분 1 다음에 띄우고 페이지 이런 식으로 글자를 넣어라 그 말이거든요. 띄어서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럼 뭐 여기에 가서 일단은 1을 입력하는 건 아니고 아이콘 써야 되죠. 현재 페이지 번호 자동 나오게끔. 두 번째 아이콘 클릭하면 엔드 페이지 번호 들어갈 거고요. 스페이스바 넣고 왜 띄어서 해야 되니까 페이지. 그럼 여기 공백이 한 개 넣어줘야 되죠. 왜 스페이스바 눌린 거예요? 자, 그래 놓고 여러분들 확인 눌려볼까요? 오, 요 밑에 잘 나옵니까? 오면 잘 된 거예요. 바닥볼 오른쪽에 넣어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용지 방향. 용지 방향은 페이지 탭이 있습니다. 페이지 탭. 가로 방향으로 바꿔라. 가로, 이거 바꾸면 되죠. 그리고 두 번째, 용지 높이가 1페이지로 인쇄될 수 있도록 자동 맞춤을 했죠? 자동 맞춤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동 맞춤을 체크했을 때는 인쇄 미력을 반드시 봐야 되거든요. 무조건 2페이지 되면 잘못된 거예요. 자동 맞춤을 하는 것은 여러 페이지를 다 어떻게 하겠다? 1페이지로 인쇄하겠다는 소리인데 2페이지 나오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인쇄 미리 보기 눌려봐야 돼. 반드시 시험장에서. 뭘 봐야 되냐면 여러분들 가로로 종이 바뀌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여백을 지금 볼 수가 없잖아요. 선을 이렇게 선을. 그럴 때는 여기 아이콘 요거 좀 아셔야 돼요. 뭘 하셔야 되냐면 요 밑에 보면 아이콘이 두 개가 있거든요. 야가 여백 표시 아이콘이고 야가 확대 축소 아이콘이에요. 여백 표시 아이콘을 한번 클릭해 볼까요? 그러면 보입니까? 여기 여백이 보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 아까 정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왼쪽 오른쪽, 위쪽, 아래쪽이 공간이 같아야 돼요.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위쪽 공간이 좀 많이 넓은 것 같아, 높이가. 밑에 좀, 요거 말고, 이 좀 좁죠? 그 이유는, 여러분들, 페이지는 잘 나와 있어요, 여기. 이 S시키 눌리면요, 빠져나오는데, 이유가 뭐냐면, 우리, 사실은 이거 안 했잖아. 이 문제, 이게 없었잖아요. 인쇄 영역. 인쇄 영역을 설정을 안 하면, 엑셀은요, 올라가면 1행부터 인쇄가 돼요. 여기 좀 비어 있잖아. 이 공간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시험에서 여러분들 이 표를 잡고 인쇄형으로 잡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참조로 이제 다시 인쇄 눌러볼게요. 이 공간이 같아야 돼요. 그런 경우는. 근데 야는 일행 때문에 그렇다는 거 이상한 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이게 좀 많이 넓게 보이더라고요. 높게 보이더라고요. 길게 보이는 거죠. 이상한 거 아니니까 맞고. 그래, 중요한 것은 야가 전체 페이지가 일로 돼 있어야 되죠. 왜 자동 맞춤해놨는데 2페이지 되면 안 되죠. 그죠? 이것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복선 문제를 풀고는 정리할 건데요. 눈치 가지고 32페이지 시트고 복선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닫게 하면 돼요. 저장할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파일 가서 열기, 찾아보기, 완전 정복 01 열기 하면 돼. 어려운 거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시트 뭐 또 해볼게요. A2부터 F27을 잡아냈어요. A2부터 F27 잡고. 자, 여기까지 잘 잡았다면 여러분들 셀 잠금을 적용. 요번에 수식 순결만 없네요. 그러면 컨트롤 1번 또는 우클릭해서 셀 서식 하셔가지고요. 모 탭에 가서 잠금만 체크되는지 확인합니다. 모르고 숨김 체크하면 안 됩니다. 그죠? 숨김은 해란 말이 없잖아요. 숨김을 체크할 때는 수식 숨기기를 적용하시오라고 나왔을 때만 체크하는 거예요. 지금 잠금만 체크돼 있으면 되고 확인할 거 없네. 한 개 더 있습니다. 아니 차트도 잠가라 이겁니다. 차트 잠그면 지금은 선택이 좀 되죠, 여러분들. 나중에 선택도 안 돼요. 근데 차트를 잠글 때 어떻게 잠그냐면 이게 차트 영역이 긴 부분이 여기서 컨트롤 1번 눌리면 모든 서식의 단축키니까 차트 영역 서식창에서 해야 됩니다.
그 마지막 아이콘을 기억해야 돼요. 이 아이콘. 이 아이콘 갖다 대면 여러분 크기 및 속성 아이콘이거든요. 얘를 눌려가지고 속성에 가야지만 뭐가 있다? 잠금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 경로를 기억해야 아시겠죠? 음. 요거 크기 속성 눌려가지고 속성 눌렸더만은 여기 잠금이 돼 있네요. 손댈 거 없습니다. 확인하러 들어갑니다. 닫고. 자, 그러면 시트 보호 기능 들어갑니다. 검토 탭에 가서 보호 그룹의 시트 보호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허용할 부분이 장기한 셀 선택하고 두 번째 살펴입니다. 잠금 해제된 셀 한 개 더 있어요. 정렬도 허용하셔야 되어 있네요. 내려가시면 정렬도 체크합니다. 체크. 암호는 안 넣습니다. 이까지만 하고 이것만 추가적으로 체크한 것밖에 없어요. 확인 눌려볼까요? 뭐가 달라진 겁니까? 차트 선택해 보세요. 선택 안 되잖아. 안 되죠? 안 되고요. 요 표 안에 아무 데나 가가지고 지워 보세요. 딜리트. 이게 떠야 돼요. 뜨면 시트 보호 잘 된 거야. 안 뜨면 이상한 거죠. 그러면 점수를 준다는 소리죠. 끝. 그 다음에 한 개 더 있습니다. 요까지 시트 보였고 34페이지 여러분들 완전 정복 02를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페이지 레이아웃 복습 문제라고 보면 돼요. 한 번 더 해보는 문제입니다. 완전 정복 02 문제이시고요. 자, 페이지 레이아웃 설정할 때는 무조건 페이지 레이아웃 탭에 가서 여러분들 페이지 설정 그룹에서 대각선 살펴 클릭하시고요. 자, 이제 책을 보시면 인쇄될 내용이 정 가운데 아까 똑같네요. 페이지 가운데 맞춤. 여백 탭에 가면 되겠어요. 여백. 페이지 정 가운데 맞춤이니까 가로, 세로 두 개를 다 체크하면 되겠죠. 체크, 체크. 첫 번째 끝났고 두 번째 매 페이지 상단 왼쪽 상단이니까 뭐 머리글 알겠습니까? 머리글 맞네요. 머리글 바닥글 탭에 가서 머리글 편집을 클릭해서 구역은 왼쪽 구역 여기서 하는 겁니다. 맞고 거기에 뭐라는 소리냐면 인쇄 날짜는 글자를 찍고 여러분 두 번째 표시를 보시면 인쇄 날짜는 찍어줘요. 인쇄 날 글자는 찍어야 됩니다. 띄우고 결론 띄우고 여기 날짜를 집어넣어라 이거죠. 글자 치고 그 말이에요. 표시가. 그럼 날짜는 뭐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저 위에 보면 7이라는 아이콘 있습니까? 날짜거든요. 시계는 시간이에요. 딱 눌리면 엔드 날짜가 딱 들어가죠. 딱 끝낼래 했더만은 문제 보니까요. 파란 글씨로 표시를 했죠. 여러분들 글꼴, 텍스트 서식 관련 설정할 때는 블럭을 잡아야 돼요. 블럭을 다 잡아. 텍스트 서식은 가를 위해야 돼요. 가. 파란색 넣으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글꼴 색깔 요겁니다. 눌리셔가지고 파랑은 오른쪽 기준에서 세 번째 파란색 넣어주면 되죠. 그럼 여러분들 눌러주시고 확인. 그랬더만 파란색 글씨로 블록이 해보세요. 바뀌었죠? 바뀌었죠? 확인. 잘 들어갔네요. 위.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쇄 영역은 시트 탭에 가야 됩니다. 인쇄 영역이 나왔습니다. 이 안에 커서 두시고 문제 요구하는 범위를 A2부터 F22죠. A2부터 F20까지 있네, 20까지. 그래서 A2부터 F20까지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눈금성과 행렬머리걸도 인쇄하라. 눈금성 체크. 행렬머리걸도 체크. 이거 체크. 이거 체크. 그리고, 너무 잘했다 넘어가면 안 돼요. 반드시 인쇄 미리 보기로 확인해야 됩니다. 잘 됐는지. 눌려보면, 그럼 일단은 여백 표시 아이콘 요거 눌려서 표시를 해주고요. 외액을 해주려면 이제는 똑같아야 돼요. 왼쪽, 오른쪽, 위쪽, 아래쪽 공간이 똑같아야 됩니다. 인쇄 영역 잡고 있기 때문에 위에 인쇄 날짜 잘 찍혀 있고요. 머리말 위에 저 위쪽에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요거는 한 페이지 분량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에 확대해 볼까요?
행렬문에 있어야 돼 있죠. 그죠? 그리고 야가 지금 정 가운데로 우리가 아까 해놨었잖아요. 그러면 종이 보면 여러분들 야가 딱 정 가운데로 돼 있습니까? 돼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쉽게도 눈금선을 확인할 길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인쇄 잡을 때 참조로 이까지 딱 잡았잖아. 요거 피해 있는 걸 안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설정은 지금 잘 돼 있잖아요. 믿고 넘어가셔야 되죠. 이렇게 하면 끝이다 이거죠. 이 내용이 기초라고 많이 벗어나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까지 하고 다음 주에 보면 함수는 제일 마지막에 할 거고요. 분석 작업 문제 3번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